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삼국시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로 대변되는 삼국시대죠. 이때 참고적으로 저 밑에 가야도 있었다는 거 참고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구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고구려에서 그 왕의 업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고구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요것만 알고 가자 해서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고구려는 중국에 있는 나라들과 그 국경을 접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 중국에서 발흥하는 나라들하고 그 투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가 문제가 되었지 중국에 있는 나라들과는 직접적으로 뭐 침략을 받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이제 뭐 돌고래 쳐들어오고 했다고 그러지만 그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가장 강했어요. 뭐 강할 수밖에 없죠. 그 중국에 있는 국가들하고 겨루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는 BC 37년에 주몽이 졸본에서 건국했다. 졸본부여라고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주몽은 부여의 왕자였죠. 예, 부여의 왕자였는데 그 핍박을 받으면서 쫓겨와서 졸본에서 고구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요 왕의 업적을 전체적인 걸 다 세세하게 하는 거는 제가 다 하지는 못하겠고요. 중요한 업적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들어본 것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세기 후반에 그 태조왕은 왕위에 상당히 오래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태조왕은 고대 국가 기틀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게르보고시의 세습 체제, 그래서 형제 상속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 옥조를 복속시켰고요. 게르보고시가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그 고구려 하다가 보면은 5개 부가 있다고 그랬죠. 5개 부가 뭐였죠? 선호부, 계로부, 전로부, 관로부, 순로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 5개 그 부를 중에서 게르부 고시 주몽이 고시잖아, 그쵸? 예, 그래서 세됐고 갈사부여도 이때 병합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조왕은 고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뭐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국천왕대 와서 2세기 후반입니다. 고국천왕대 와서는 왕위 부자상속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부자상속, 형제상속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부자상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맞는데 이 당시에 뭐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이걸 그렇게 뭐 크게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뭐 결국 그 고국천왕도 후사가 없어가지고 동생이 산상왕이죠. 동생한테 양위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오부제를 개편합니다. 오부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개 부죠. 네. 계르부, 뭐 선호부 이렇게 5개 부인데 그거를 행정적인 성격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중앙 집권화가 되겠죠. 그래서 을파서를 또 등용해서 진대법을 실시합니다. 진대법이 뭐죠? 춘대춘화법. 그러니까 봄에 그 곡식들을 빌려줬다가 가을에 추수 때 다시 걷어들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백성들을 위한 그 구휼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대 동천왕, 이 3세기입니다. 그래서 3세기 때는 위나라, 삼국이 언제예요? 이게 후한 때 보면은
그 위촉 오 해가지고 삼국지, 우리 유명한 삼국지죠.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왕 때, 요거는 여러분들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태조왕의 동생이 산상왕이라고 그랬죠. 산상왕이 재위하던 시절에 산상왕의 숙부인 발기가 반역을 꾀합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꾀한 그 발기가 칩거하던 데가 공손시 아지트예요. 공손시 아지트인데 그게 어딘가 하면 현도군입니다. 그래서 현도군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위나라와 손을 잡고 공손시를 멸망시킵니다. 멸망시키면서 위나라와 국경을 맞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위나라하고 자연히 그 국경 근처에서 알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천왕이 먼저 위나라를 공격했다가 위나라 광구검이 역습을 해옵니다. 그래서 위나라의 광구검 침입을 받아갖고 국내성이 함락이 됩니다. 국내성은 여러분들이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동천왕은 옥저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미천왕은 뭐예요? 그 소금장수 을벌이죠. 예. 미천왕은 아버지가 이제 그 살해당하고 도망 다니다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미천왕은 그 왕이 돼서 서한평을 점령을 하죠. 서한평 점령하고 낭랑을 축출합니다. 그리고 대방군도 축출시키고요. 그래서 미천왕 시절에 한사군이 거의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4세기 중반에는 이제 고국원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고국원왕은 평양선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백제 근초고왕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삼국 중에서 백제가 상당히 좀 강성하던 시기예요. 근초고왕이 이제 북진 정책이고 고국원왕은 북쪽에 막히다 보니까 위에 있죠. 예. 전연의 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하고 싸우다가 평양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원왕은 그 전에 전연 연나라죠. 연나라가 침입해서 국내성이 함락이 됩니다. 이 연은 모용부 세력이에요. 그래서 모용시죠. 모용시들이 그룹을 지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이 연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연, 후연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굳이 그것까지는 제가 뭐 말씀드리면 자꾸 길어지니까 어쨌든 고국원왕 때는 전연의 침입을 받아서 국내성이 함락이 되고 그 다음에 근초고왕에서 평양선에서 전사를 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고국원왕의 아들이 소수림왕이죠. 소수림왕은 그래서 왕이 없어지고 이제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그 내치에 힘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소수림왕 때 불교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교육기관인 태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하게 되고요. 자, 소수림왕의 누굽니까? 조카죠. 예, 조카인 광개토왕이 5세기 초반에 즉위를 합니다. 그래서 광개토왕은 여기 나와 있는 거 복잡하죠. 예, 많이 해요, 일을. 그래서 요동과 만주 지역을 쳐들어가서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라를 백제가 쳐들어오니까 뇌물마립간이 광개토왕에게 구원 요청을 해서 광개토왕이 병력을 보내서 백제를 아주 혼내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지금 그 경주 박물관에 있는 호명그릇이 있습니다. 호명그릇이라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라 뇌물마리간을 구원을 했다. 이때부터 신라는 고구려에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강제토왕이 또 백제를 정벌을 하게 되죠. 백제 정벌은 왜? 사실 자기 할아버지가 그죠? 예, 싸우다 죽었잖아. 그죠? 누구? 고국원한 할아버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울분이 많이 쌓여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를 쳐들어가서 그 당시에 백제왕인 아신왕으로부터 항복을 받습니다. 항복을 받고 한강 이북 지역을 고구려 영토로 편입을 합니다. 그쯤 백제를 정벌했지만은 아신왕이 항복을 받았어도 백제를 흡수하지는 않았고, 그죠? 예, 한강 이북 지역만 땅으로 고구려 땅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하는데, 연호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황제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황제국이었다. 뭐 삼국이 다 그랬어요. 고려시대도 초기까지는 그랬으니까. 그래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란을 쳐들어가서 염수지역을 확보를 합니다. 숙신을 정벌하고요. 동부여를 복속시키고, 그리고 그의 아들 장수왕이 이를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광개토 대왕비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주로 뭐 이쪽 광개토 대왕비가 중국 쪽에 있다가 보니까 중국에서는 실제로 우리 사학자들한테 협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중국 쪽을 우리가 많이 왕래를 하고 그쪽에서 자료를 많이 주면은 더 많은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뭐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자, 광개토 대왕의 아들인 장수왕이 즉위를 합니다.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왕이 북쪽으로 개척해 놓은 곳에 있는 접경하고 있는 중국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수립을 해요.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남쪽으로 백제 신라 있었죠. 예, 그래서 남쪽으로 가서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수왕의 남하정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평양에다가 도읍을 정합니다. 평양성이죠. 이 평양성은 오리지널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성으로 천도해서 남하정책을 합니다. 남하정책을 하는데, 일단 백제를 다시 쳐들어가요. 백제를 쳐들어가서 계로왕, 그 당시에 왕이 계로왕이었는데 계로왕이 죽습니다. 계로왕이 죽으면서 한강 유역 남쪽까지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원구구려비를 건립을 하죠. 그래서 중원구구려비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백제는 어떻게 돼요? 한성이 함락이 되죠. 한성이 함락이 되고, 어디로 쫓겨갑니까? 웅진, 지금의 어디야? 공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수왕의 아들인 문자왕, 문자명왕이라고도 하고 문자왕이라고도 합니다. 문자왕은 부여를 병합하고 나저동맹과 전투라고 했는데, 나저동맹이 뭐예요? 신라와 백제의 동맹. 백제는 장수왕한테 어떻게 됐어요? 도읍을 뺏겼죠. 그죠? 예, 도읍을 뺏겼고, 신라는 광개토왕이 백제가 침공했을 때 도와주면서 간섭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에 이제 지쳤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에 대항해서 고구려 혼자서는 못 당하니까 우리 동맹을 맺어서 하자 해가지고 나제동맹을 맺게 됩니다. 나제동맹에 관한 거는 뒤에 나오니까 제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양원왕 때 한강 유역을 다시 뺏깁니다. 어디에? 나제동맹에. 결국 한강의 최종 승자는 누구예요? 신라. 그거는 신라 진흥왕이 뺐는데 그것도 뒤에 나오니까 그냥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구려 때는. 그 다음에 영양왕 때는 수양제가 침입해 오죠. 수문제 수양제가 침입해 오는 을지문덕에 살수대첩에 의해서 수나라가 박살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를 이은 영유왕 때는 영계소문의 정변이 일어나서 영유왕은 영계소문에 의해서 피살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이 영계소문의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유왕을 죽이고 보장왕을 세웠는데 사실 보장왕은 허수아비 왕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당시에 영계소문이 진두지휘에서 당태종의 침입을 격퇴시키죠. 여러분들 뭐 안시성 아시잖아. 그렇죠? 예, 당 침입 격퇴시키고 근데 결국 고구려가 멸망하는데 영계소문이 죽고 난 뒤에 삼형제가 권력 다툼을 하다가 질이 멸렬해가지고 망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 근데 보장왕은 사실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당나라에서도 보장왕이 이제 그 고구려 멸망한 뒤에 당나라 데리고 가는데 당나라에 데리고 가서도 니는 한 일이 없으니까 내가 페널티 안 주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잘 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이제 요거하고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어놓고 백제신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